제139화 강류를 얻다. 제1장. 이에 성을 나간 최량이 제갈량을 찾아가서 말했다. 양릉이 성문을 열어준다니 대군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시면 하호물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릉은 스스로 하호물을 잡고 싶어도 수하군사가 많지 못하여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일이 아주 쉽게 되었군. 그대에게는 원래 함께 항복한 병사가 100여 명 있으니 그들 속에 촉군 장수를 안정성 군사로 가장시켜 함께 성에 들어가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오무의 부중에 먼저 매복시킨 다음 양릉과 몰래 약속하고 한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성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면 안팎에서 호응하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최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촉군 장수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제갈량에 의심을 싸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베어버리자. 그리고 횃불 신호로 깨어들이면 제갈량을 죽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갈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제갈량이 당부했다. 내가 믿는 관은과 장포를 그대와 함께 보내리다. 그대는 구원군이 성 안으로 몰려오는 것이라고 하오무를 안심시키시오. 그리고 나서 불을 찔러 신호를 보내면 내가 직접 성으로 들어가 그를 사로잡겠소. 해질녘이 되었다. 제갈량의 은밀한 계책을 받은 관은과 장포는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든 채 말에 올랐다. 그리고 안정군의 병사들 틈에 섞여 최량과 함께 남한성 밑에 이르렀다. 성문을 열라. 최량이 외치자 성위의 양릉은 성루의 창문 덮개판을 들어 올린 뒤 방호용 난간에 기대어 밑을 내려다보고 물었다. 어디서 온 군마들인가? 최량이 대답했다. 안정군에서 온 구원병들이요. 그리고는 신호화살을 성위로 쏘아보냈다. 그 화살에는 밀서가 묶여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제갈량이 두 장수를 먼저 보내 성 안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안팎으로 호응하려 하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계책이 셀까 걱정이요. 부중에 들어가거든 그때 도모하시오. 양릉이 이 밀서를 보이며 전말을 알리자 하호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이미 제갈량이 우리 계책에 빠졌으니 부중의 무사를 100여 명 매복시켜야겠소. 두 장수가 최량 태수를 따라 부중에 들어오면 즉시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의 목을 베시오. 그런 다음 성 위에 불을 올리시오. 그 불을 보고 제갈량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복병들이 일제히 덮친다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오. 양릉은 하호무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성루로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안정성의 군사란이 성문을 열어주겠다. 모두 성으로 들어오라. 이윽고 성문이 열리자 관응은 최량과 함께 먼저 들어갔고 장포는 뒤쪽에서 따라 들어갔다. 성루에서 내려온 양릉이 성문 옆에서 들어오는 최량 일행을 영접했다. 그때 최량 옆에 있던 관응이 번개처럼 칼을 뽑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말밑으로 굴러떨어진 것은 양릉의 목이었다. 깜짝 놀란 최량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가 해자 위에 걸린 적교 앞에 이르렀을 때 장포가 크게 외쳤다. 반역 짜는 게 섞어라. 내 어찌 속임수로 승상을 기만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창으로 최량을 찔러 말밑으로 떨구었다. 관응이 재빨리 성위로 올라가 불을 피워 올렸고 이를 신호로 촉군 병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하호무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남문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해 성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자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는데 보니 선두대장은 왕평이었다. 그는 맞붙은 지 단일합에 마리의 하호무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던 병사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제갈량은 남한성에 들어가자 군사와 백성들을 타일러 귀순시키면서 그들의 재산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장수들은 각자 세운 공훈을 보고했고 제갈량은 하호무를 호송수레 안에 가두도록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등지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최량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일부러 그를 성으로 들여보내 진위를 시험해 본 것이오. 그러자 과연 있던 일 그대로 하오무에게 보고한 뒤 우리 계책을 거꾸로 써먹으려 하였소. 돌아온 그의 태도를 보고 속셈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두 장수를 함께 데려가게 하여 그를 안심시켰던 것이오. 그가 진심으로 항복할 마음이었다면 이를 막았을 터인데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혹 내가 자기를 의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오. 그는 마음속으로 두 장수와 함께 가더라도 성 안에 들어가서 죽이면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오. 거기다 내가 우리 군사까지 부탁하니
마음을 놓은 것이요. 하지만 나는 두장수에게 성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도모하라는 명을 은밀히 내려두었소. 성 안에서는 필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터이고 우리 군사들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으니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허를 찌른다는 출기부리의 계책이란 것이요. 설명을 들은 장수들은 탄복하여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자 제갈량이 다시 입을 열었다. 최량을 속여 끌어낼 때 나는 신복을 위나라 장수 배서로 위장토록 하였소. 그리고 그를 천수군에도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구려. 이제 승세를 몰아 천수군을 취해야겠소이다. 그리고는 오이에게 남한군, 유염에게 안정군을 지키도록 한 다음 위원을 보내 천수군을 빼앗도록 했다. 이 무렵 천수태수 마주는 하우무가 남한성에 포위되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문무관리들을 불러 상의했다. 공조 양서와 주부 윤상, 주기 양건 등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우부마는 금지오겹의 몸인데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런즉 태수께서는 어찌 휘하병력을 모두 일으켜 구원에 나서지 아니하시는지요. 말인즉슨 옳았지만 천수성을 비우는 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 마주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아뢰었다. 하우부마께서 신복장수 배서를 보내왔습니다. 마준이 불러들이자 부중으로 들어온 배서는 공문을 꺼내 마준에게 바쳤다. 도독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안정과 천수 두 군에서 구원병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총총히 사라졌다. 다음 날 전령이 또 아뢰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안정군의 군사는 이미 떠났습니다. 태수께서도 급히 와서 합류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며 외쳤다. 태수께서는 지금 제갈량의 계략에 빠지셨습니다. 마준이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제2장 사람들이 보니 그는 바로 천수군 기현 출신으로 성은 강, 이름은 유, 자는 백약이라는 청년이었다. 그의 부친 강경은 일찍이 천수군 공조로 있다가 강족반란 때 나라를 위해 전사했다. 강유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 병법과 무예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모친을 모시고 사는데 효성이 지극해서 고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뒤에 천수군의 중랑장이 되어 지금은 천수군의 군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제갈량의 계략에 빠졌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마준이 묻자 강유가 대답했다. 요즘 듣자니 제갈량이 크게 무찔러 하우무는 남한성에 갇혀 있다고 하더이다.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다는데 어찌 그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배서는 이름 없는 하급장수입니다. 이제껏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다 안정성의 전령이라는 자도 공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이는 필시 총나라 장수가 위나라 장수로 위장한 것입니다. 태수님을 성 밖으로 꿰어내어 성 안에 아무 방비가 없을 때 한 무리의 군사를 부군에 매복해 두었다가 틈을 타서 천수성을 취하려는 계책입니다. 이 말에 마준이 퍼뜩 깨닫고 말했다. 백약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관계에 빠질 뻔하였구나. 그러자 강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태수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게 계책이 있으니 제갈량을 사로잡고 남한성의 위기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책인가? 제갈량은 필시 성 뒤쪽에 군사를 매복시켜두고 아군을 성 밖으로 꿰어낸 다음 그 틈을 노려 습격해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게 정예병 3천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길목에 매복해 있겠습니다. 태수님께서는 뒤따라 성 밖으로 출병하시되 멀리 가지는 마시고 다만 30리쯤 가셨다가 되돌아오십시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면 앞뒤로 협공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오면 제가 반드시 사로잡고야 말겠습니다. 마주는 강유의 계책을 채택키로 하고 곧 정예병 3천을 주어 강유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양건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밖 30리께로 나가 기다렸다. 성 안에 남아 지키는 것은 양서와 윤상뿐이었다. 강유가 짐작한 대로 제갈량은 원래 조은에게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외진 산속에 매복해 있다가 천수성의 인마가 성을 떠나면 그 틈을 노려 성을 습격하려고 했다. 과연 이날 세작이 달려와 조은에게 소식을 전했다. 천수태수 마준이 군사를 일으켜 성을 나왔습니다. 지금 성 안에 남아 지키고 있는 것은 문관들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은은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시켜 장익과 고상에게 전가를 보냈다. 마준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으니 길을 끊고 그를 치라.
두 길목의 장익과 고상을 매복시킨 것은 제갈량이었다. 조우는 5천 군사를 이끌고 천수성 밑으로 달려가 크게 외쳤다.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너희는 이미 계책에 빠졌으니 어서 성을 바쳐 죽임을 당하는 일만은 면하거라. 그러자 성위의 양서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하. 오히려 내가 우리 강백약의 계책에 빠진 것을 모르겠느냐? 조은이 성을 치려는데 갑자기 함성이 일며 사방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앞장선 소년장군 한 사람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려오며 외쳤다. 여기를 봐라. 천수의 강백약이다. 이에 조은도 창을 꼬나들고 강유에게 달려들었다. 풋내기라고 얕잡아 보았으나 몇 합을 싸워보니 강유의 기력이 갑절로 강해지는 것이었다. 조은은 크게 놀라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 저런 인물이 있을 줄 어찌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러면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두 무리의 군사가 협공해왔다. 앞서 출발했던 마중과 양건이 30리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것이었다. 그 바람에 조은의 군사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겨우 한 줄기 길을 뚫어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나는데 강유가 뒤쫓아왔다. 다행히 장익과 고상의 두 갈래 군사가 나타나 조은을 구해가지고 돌아갔다. 본영으로 돌아온 조은이 적군의 계책에 빠졌던 일을 보고하자 제갈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좌우에 물었다. 대체 내 계책을 꿰뚫어 본 자가 누구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남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자는 천수군 기원 출신의 강유일 것입니다. 자를 백약이라 하는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입니다. 문무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지혜와 용맹까지 구비하였으니 실로 당대의 영걸입니다. 조은 또한 거들었다. 그자의 창쓰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디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이번에 천수군을 취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뜻밖의 이런 인물을 만나다니. 그리고는 대군을 일으켜 진격했다. 한편 강유는 마준에게 돌아가 말했다. 조은이 패에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제갈량이 올 것입니다. 그는 아군이 성 안에 있는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휘하군마를 넷으로 나누십시오. 제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성 동쪽에 매복해 있다가 적병이 오면 길을 막겠습니다. 태수님께서는 양건 윤상과 더불어 각각 한 무리씩 군사를 이끌고 성 밖에 매복하시고 양서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 위에서 방어하게 하십시오. 마준은 강유의 건의에 따라 군사를 넷으로 나눠 배치하는 일을 마쳤다. 제3장 한편 제갈량은 강유의 일이 신경 쓰여 스스로 선두를 맡은 뒤 천수군으로 진군했다. 성 부근에 이르자 제갈량은 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무릇 성을 치려면 도착한 첫날 3군을 격려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곧바로 올라가야 한다. 시간을 끌면 날카로운 기세가 무뎌져 쉽게 쳐부수기 어렵다. 이에 대군은 곧장 성 밑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성 위의 깃발들이 정연히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는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밤이 되고 말았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땅을 흔드는 함성이 들렸다. 도대체 어느 쪽에서 쳐들어오는 군사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성 위에서도 북소리를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호응하니 촉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지러이 달아났다. 제갈량이 급히 말에 오르자 관흥과 장포 두 장수가 그를 보호하며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쪽에 군마가 포진해 있는데 그 일대의 불빛이 마치 긴 뱀처럼 구불구불 늘어져 있었다. 제갈량이 명하자 관흥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저건 강유의 병력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감탄했다. 싸움의 요체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참으로 대장감이로구나. 그리고는 군사를 걷어 군영으로 돌아간 뒤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문득 안정군 사람을 불러들였다. 강유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제갈량의 물음에 안정군 사람이 대답했다. 지금 기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위원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군사를 이끌고 기연을 점령할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강유가 오거든 그냥 성 안에 들어가게 놔두시오. 그리고는 다시 안정군 사람에게 물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 상규입니다. 천수군의 돈과 식량은 모두 상규에 있습니다. 그러니 상규를 쳐부수면 군량보급로가 저절로 끊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조은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가 상규를 치시오. 이에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가자
자신은 성에서 30리나 물러난 곳에 군영을 세웠다. 이 같은 사정은 세작에 의해 즉시 천수군에 보고되었다. 제갈량은 촉군을 셋으로 나누어 한 무리는 이곳을 지키고 다른 한 무리는 상규를 치며 또 다른 한 무리는 기성을 치게 하였습니다. 세작의 보고를 들은 강유는 마준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제 어머니가 지금 기성에 계신데 잘못되실까봐 두렵습니다. 제게 한 무리의 군사를 내주시면 기성도 구하고 노모도 지키겠습니다. 강유의 극진한 효심을 알고 있는 마준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3천 군사를 내주며 기성을 지키러 가라는 영을 내리고 더불어 양건에게도 3천 군사를 내주며 가서 상규를 지키라는 영을 내렸다.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기성에 도착하니 앞쪽에 한 무리의 군사가 늘어서 있는데 앞장선 촉군 장수는 바로 위원이었다. 이에 두 장수는 서로 맞붙었으나 몇 탑 지나지 않아 위원이 패한 척 달아났다. 그러자 강유는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건 다음 군사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노모를 찾아뵈었다. 그리고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가 싸우지 않았다. 조우는 양건이 3천 군사를 이끌고 상규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놔두었다. 제갈량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계략대로 진행되자 제갈량은 남한군으로 사람을 보내 하후무를 데려오도록 했다. 이윽고 하후무가 군막 안으로 들어오자 제갈량이 물었다. 그대는 죽는 것이 두려운가? 예, 살려만 주십시오. 위나라의 수십만 군사를 통솔하던 도독이었음에도 그는 황망히 엎드려 절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런 그를 한심한 듯이 내려다보던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강유가 기성을 지키고 있다. 사람을 시켜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부마의 목숨을 살려주기만 하면 자신은 와서 투항하겠다는 것이다. 내 이제 그대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가서 기꺼이 강유를 귀순시켜 보겠느냐? 예, 기꺼이 그를 귀순시켜 보겠습니다. 하우무는 매우 기뻐했다. 이에 제갈량은 옷과 말과 말 한 장을 내주며 다른 이는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혼자 가도록 했다. 하우무는 촉군 군영을 나왔다. 그다음으로 길을 찾아 달아나고 싶었지만 가는 길을 몰랐다. 그래서 앞길로 그냥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여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예, 우리는 기현 백성들입니다. 강유가 성을 바치고 제갈량에게 항복한 뒤로 촉장위원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바람에 집을 버리고 상규로 달아나는 중입니다. 그럼 천수성은 누가 지키오? 하호무의 질문에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그야 태수 마준이지요. 이 말을 듣고 하호무는 천수성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한참 가고 있는데 다시 한때의 백성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사내아이는 걸리고 계집아이는 안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그들을 보고 물으니 먼저 지나간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 이윽고 천수성에 도착한 하호무가 문을 열라 외치니 성 위에 있던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성문을 열어주었다. 마주는 하호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독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호무가 강유의 일을 말하고 덧붙여 백성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마준이 탄식했다. 강유가 배반하고 촉군에 투항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양서가 강유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독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 항복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유가 이미 항복하였는데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하호무는 양서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초경이 되었다. 촉군이 다시 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불빛 속에 보이는 적장은 놀랍게도 강유였다. 성 밑에 말을 멈춰 세운 그는 창을 꼬나들고 크게 외쳤다. 하후도독은 나와서 대답하시오. 하호무가 맞은 등과 함께 성 위로 올라가자 강유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외쳤다. 나는 도독을 위하여 항복하였는데 도독께서는 어찌 앞서 하신 말씀을 배반하시오? 하호무가 말했다. 너는 위나라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총나라에 투항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앞서 한 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강유가 맞받아쳤다. 당신은 나더러 총나라에 항복하라는 글을 보내놓고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나를 함정에 몰아넣은 것인가? 내 이제 총나라에 항복하여 상장이 되었으니 위나라로 돌아갈 까닭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군사를 동원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물러났다. 알고 보니 밤중에 강유로 가장시킨 것은 제갈량의 책략이었다. 부하쫄병 가운데 생김새가 비슷한 자를 강유로 꾸며 성을 치게 했는데 한밤중에 불빛 속이라 진위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4장 한편
가짜 강유로 천수성을 공략하게 한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가 기성을 공격했다. 기성에는 군량이 넉넉지 않아 군사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강유가 성 위에서 내려다보니 촉군 병사들은 크고 작은 수레에 실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위원의 군영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이를 본 강유는 3천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와 샛길로 그 군량 수레들을 덮쳤다. 촉군은 모두 수레를 버리고 살길을 찾아 달아났다. 군량과 말먹이 풀을 얻은 강유가 다시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보니 앞장선 촉장은 장익이었다. 이에 두 장수가 맞붙어 몇 합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왕평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된 강유는 힘이 다하여 맞서지 못하고 간신히 길을 뚫어 성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게 어인 일인가. 성 위엔 촉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가 촉군의 군량을 빼앗으러 나간 사이에 기성은 위원의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강유는 천수성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를 따르는 기마병은 10여기였다. 그러나 도중에 장포를 만나 한바탕 싸움을 다시 치르고 나니 이제 그를 따르는 수하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필마단기로 천수성에 도착한 그가 소리 질렀다. 성문을 열라. 이에 강유를 알아본 군사가 서둘러 보고하자 마준이 말했다. 그건 강유가 나를 속여 성문을 열게 하려는 수작이다. 그리고는 성 위에서 화살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유는 기가 막혔다. 돌아보니 촉군이 가까이 몰려오고 있는지라 불이 나게 상교성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상교성에 도착하니 성 위의 양건은 강유를 내려다보며 크게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 어찌 감히 우리를 속여 성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미 내가 총나라에 항복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는 화살을 소나기처럼 내리퍼붓는 것이었다. 무어라 변명할 새도 없이 화살을 피해야 했던 강유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고 말머리를 장안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아 앞에 큰 나무가 있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함성이 크게 일더니 수천 병력이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관응이었다. 그가 길을 가로막자 강유는 인마가 모두 지쳐 있어 맞설 수가 없기에 그냥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비탈을 돌아 나오는 작은 수레 한 대가 있었다. 그 수레에 앉아 있는 사람은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이를 걸치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제갈량이었다. 백이약. 제갈량이 깃털 부채를 들어 강유를 가리켰다. 이제는 항복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그 말을 들은 강유는 차분히 생각해 보았다. 앞은 제갈량이 가로막고 뒤는 관응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낙담시킨 건 어디로도 갈 데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강유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투항했다. 그러자 제갈량도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강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초려에서 나온 이래 현자를 널리 구하여 평생 배운 바를 전수하고 싶었으나 아직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제 백약을 만났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도다. 이 말에 감격한 강유는 큰 절을 올려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침내 제갈량은 강유를 데리고 군영으로 돌아왔다. 군막의 상석에 자리하자 그는 천수성과 상교성을 빼앗을 계책을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유가 말했다. 천수성에 있는 윤상과 양선은 저와 교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밀서를 두 통 써서 성 안으로 쏘아보내 내부를 어지럽히면 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그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강유가 밀서를 두 통 써서 화살에 묶었다. 그리고 말을 달려 성 밑에 이르더니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그 화살을 주운 것은 하급장교였다. 마준에게 갖다 바치니 이를 읽어본 그는 의구심이 들어 하우무와 상의했다. 양서와 윤상이 강요와 내통한 모양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대도독께서 결단을 내려주시죠. 그럼 둘 다 죽여버립시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윤상은 양서를 찾아가서 말했다. 개죽음 할 수는 없어. 아무래도 성을 바치고 항복하여 총나라에 녹을 먹는 게 낫지 않겠소? 그렇군. 두 사람은 총나라에 투항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날 밤 하우무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양서와 윤상 두 사람을 찾았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속셈은 그들을 죽이자는 것이었다. 사세가 다급해진 것을 안 두 사람은 곧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각자 무기를 든 채 휘하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성문을 활짝 연 다음 촉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에 놀란 하우무와 마주는 부하 수백 명을 이끌고 서문으로 나가 강족 땅으로 달아났다. 양서와 윤상이 제갈량을 영접해
성 안으로 들어왔다. 제갈량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들에게 상규성을 취할 계책이 있는가? 그러자 양서가 대답했다. 상규성은 바로 제 친동생 양권이 지키고 있으니 제가 가서 귀순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양서를 상규성에 보냈다. 이에 상규성에 도착한 양서는 동생 양건을 설득하여 성문을 열게 한 다음 제갈량을 맞아들였다. 제갈량은 큰 상을 내리고 양서를 천수군 태수에 윤상을 기성현령에 양건을 상규현령에 임명했다. 제갈량은 인사이동을 마치자 군사를 정비하여 출발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장수들이 입을 모아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하오무를 잡으러 가지는 아니하시는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우무를 놓아준 것은 오리 새끼를 놓아준 격이고 지금 백약을 얻은 것은 봉황새를 얻은 격이다. 봉황새를 얻은 마당에 오리 새끼는 잡아 무엇에 쓰겠는가? 그리고는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제갈량은 천수군, 남한군, 안정군의 3개군과 기성, 상규성 등을 손에 넣으니 그 위엄과 명성이 천하에 떨침으로 원근의 주군들이 바람에 휩쓸리듯 귀순해왔다. 군마를 정돈한 제갈량은 한중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기산에 진출한 다음 위수 서쪽 깃을 끌어 나아갔다. 이 소식은 세작에 의해 나는 듯이 낙양에 전해졌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